보십시오.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가장 유망했던 스타트업 기업은 딥마인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AI 분야를 독식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져서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했던 오픈 AI,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우리 돈으로 18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우려해서 오픈 AI의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아마존으로부터 5조 원, 구글로부터 3조 원 가까이 투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PI라는 AI 개인 비서를 지금 개발 중인 인플렉션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조 원 가까이를 투자받았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이럴 때 흔히 합종연횡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스타트업이 쪼개지니까 사분오열 이런 표현들도 쓰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뭐겠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라고 불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유망한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 팀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이 분야에서 좀 뒤처져 있기도 하고 워낙 자신들만의 생태계에서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애플이 예외이긴 합니다만 이 빅테크의 AI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쟁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왜 빅테크가 직접 하면 되지 스타트업이나 엔지니어 팀을 구하려고 안달이 났느냐 얘기인데, AI는 지금 혁신이 절실한 분야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이 스타트업 같은 민첩한 조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영학 이론에도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건 혁신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혁신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겠죠. 이런 정도입니다. 설령 이 혁신을 이룬 엔지니어가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업 가치가 더 오를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서는 대부분 스톡 옵션을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고 이 스톡 옵션이 나중에 대박이 나면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는 게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 이 상위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 훨씬 혁신적이다. 이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AI 분야라는 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과 여름을 반복해온 분야입니다. 지금은 아주 뜨거운 여름입니다만 또 이게 언제 식을지 모릅니다. 이 혁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규모 학습 모델이라는 게 엄청난 연산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연산 처리 능력과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큰 자본이 필요하게 마련이죠. 정리하자면 빅테크의 현금이라는 것과 스타트업과 엔지니어 팀의 보상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거나 엔지니어 팀을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물결이 일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왜 빅테크들이 이렇게 유망한 AI 분야 기업과 팀을 사들이느냐? 2012년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빅테크의 이런 전략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당시에 저커버그가 1조 4천억 원의 인스타를 인수했는데 잠재적으로 이 소셜미디어가 페이스북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큰 돈이 들더라도 사버리자. 오늘날 돌이켜보면 이 저커버그의 해안이 그야말로 돋보이는 거죠. 지금 인스타가 페북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참 페북, 지금 메타가 됐습니다만 메타에게는 처참한 얘기였을 겁니다. 물론 1조 4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이제 기업이나 수익성 관점에서 빅테크들은 미래 자신들과 경쟁할 기업이라면 미리 먹어치워버리는 게 낫다. 좀 비싸게
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AI 분야에서 그런 흐름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우려하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조 원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 회사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픈 AI라는 회사가 사라져버려도 걱정할 건 없다. 우리에겐 사람이 남고 컴퓨터가 있고 자료가 있다. 우리가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전략의 배경에 깔린 계산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 빅테크가 이렇게 AI 분야를 독식하기 시작한 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학계와 정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빅테크가 이제 막 혁신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엔지니어 팀들을 잡아먹어버리는 게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늘 스타트업이 기성의 시장의 괴물 같은 존재, 거대 기업을 물리치고 새로운 혁신을 주도해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IT 분야를 예로 들면 메인프레임 시대였던 IBM, 그 다음 PC로 옮겨가면서 운영 시스템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 검색 시장이 등장하면서 구글, 그 다음엔 소셜미디어 시대가 임박하면서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큰 손바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동시에 혁신의 역사이기도 했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뭉친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하는 이 스타트업들이 공룡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룡이 크기 전에 이 스타트업들을 먹어치우다 보니까 개인으로서 신분 이동의 사회적 사다리가 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제적 사다리가 망가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일환이겠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반독점국 FTC라고 그러죠. 우리 공정위하고 비슷합니다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펙션 AI 투자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독점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조 원 가까이를 이 회사에 준 게 명분은 이 회사의 이름과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반독점법을 우회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도 빅테크의 무차별 AI 스타트업 사냥에 대해서 규제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AI 도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스타트업이나 일군의 엔지니어 팀들이 AI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대 자본을 가진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하고 AI를 포기할 게 아니라 혁신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도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분야에서도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연산력과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걸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그 빅테크 파벌, AI 파벌 혹은 뭐 동맹 체제의 한 곳에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신흥 대기업이 탄생했습니다만 AI 시대에도 제2의 네이버, 카카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도 크면서 대기업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있어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혁신의 여지는 있지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궁극적인 글로벌 경쟁의 단계나 무대에서는 동맹의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런 판단을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